고요한 어둠 속에 잠긴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인 리듬을 잃은 채 불규칙하게 반짝였다. 늦은 시간 작업실의 낡은 나무 책상에 홀로 앉아있는 지호의 얼굴은 그림자 속에서 더 깊은 피로를 드러내고 있었다. 며칠 밤을 새운 흔적이 역력한 그의 눈빛은 캔버스에 닿을 듯 말 듯 위태롭게 흔들렸다. 마지막 졸업 작품 전시회가 코앞이었고 그 전시회는 지난 4년간 그가 매달려온 모든 것의 종착역이었다. 지호는 붓을 내려놓고 의자 깊숙이 등을 기댔다. 작업실 안은 온통 유화 냄새와 커피 찌꺼기의 씁쓸한 향으로 가득했다. 그의 시선은 문득 책상 한쪽에 놓인 비행기 티켓 예약 확인서에 멈췄다. 인천 달러사인 백슬래시 사인 나이테로 오사카. 짧은 3박 4일 일정이었다. 졸업 전시회가 끝나자마자 여자친구인 서연과 함께 떠나기로 한 여행이었다. 서연. 생각만 해도 희미하게 미소가 지어지는 이름이었다. 그녀와 만난 지 이제 10개월을 조금 넘겼다. 지호의 인생에서 서연은 가뭄 끝에 만난 단비 같은 존재였다. 그녀는 밝고 이해심이 깊었으며 무엇보다 지호의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들을 섣불리 재단하려 하지 않았다. 지호는 손을 뻗어 예약 확인서를 만지작거렸다. 부드러운 종이의 감촉이 손끝에 닿자 순간 찌릿한 고통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이 여행을 준비하는 내내 그는 이상하리만큼 슬펐다. 서연에게는 이 슬픔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설명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솔직하지 못한 채 행복한 척하는 것은 서연에게 더 큰 기만처럼 느껴졌다. 지난밤, 지호는 결국 서연에게 그 슬픔의 근원을 일부 털어놓았다. 서연아, 미안한데 이 일본 여행 말이야. 지호는 서연의 손을 잡고 카페 창가에 앉아 있었다. 서연은 지호의 눈을 응시하며 조용히 다음 말을 기다렸다. 응. 숙소 맘에 안 들어. 서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아니, 숙소도 좋고 다 좋아. 근데 사실은 내가 전 여자친구랑 연애할 때도 이 여행 얘기를 정말 많이 했었어. 4년 동안 군대 다녀오면 가자. 졸업 끝나면 가자. 맨날 말만 했지. 결국 한 번도 같이 못 갔어. 지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서연의 표정을 살폈다. 서연은 놀란 기색 없이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헤어질 때도 그 친구가 제일 아쉽다고 했던 것 중 하나가 이 여행이었어. 내가 많이 못해준 것 같아서. 너랑 이렇게 항공권 찾고 숙소 알아보는데 그때 못해줬던 게 떠올라서 나도 모르게 너무 슬프더라. 정말 미안해. 말을 마친 지호는 고개를 숙였다. 서연의 반응이 두려웠다. 질투나 서운함 혹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보일까 봐. 지호는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스스로 잘 알고 있었다. 현재의 연인 앞에서 과거의 미련을 고백하는 것만큼 잔인한 일은 없었다. 하지만 서연은 지호의 손을 더 꼭 잡더니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호야, 내 마음 이해해. 4년이라는 긴 시간을 함께했던 사람이잖아.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했다는 것도 알겠어. 지키지 못한 약속에 대한 미안함이나 아쉬움은 지극히 인간적인 감정이야. 내가 사람으로서 그 감정을 이해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 서연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분하고 따뜻해서 지호는 오히려 울컥했다. 나한테 이런 얘기까지 해줘서 고마워. 내가 얼마나 우리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것 같아. 이 이야기를 다른 누구에게도 못했다는 것도.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하자. 서연은 잠시 숨을 골랐다. 우리가 가는 일본 여행은 지호 내가 전 여자친구에게 갚지 못한 미안함을 해소하기 위한 여행이 아니야. 그 여행은 온전히 우리 둘만의 새로운 시작이 될 거야. 내가 그 친구에게 느꼈던 슬픔을 여기에 가져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너와 함께 있을 때의 너에게 집중하고 싶어. 서연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단호함이 지호의 마음을 정확히 관통했다. 지호는 고개를 들고 서연의 맑은 눈을 바라보았다. 서연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별표 쌓인 나는 내 감정의 짐을 들어줄 수는 있지만 내가 그 짐에 짓눌려 현재를 망치는 것은 허락하지 않겠다. 별표 쌓인 는 결의가 숨어있는 듯했다.
지훈 그제야 자신이 서연에게 전 연애 이야기를 꺼낸 진정한 심리를 깨달았다. 그는 과거의 연애에서 겪었던 별표 사인 진정한 속마음을 공유하지 못하면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별표 사인는 강박에 시달리고 있었다. 짧게 만났던 이전의 여자친구와의 관계에서 그는 자신의 복잡한 내면을 보여주지 못했고 그 결과 관계는 표면적인 아름다움만 남긴 채 빠르게 시들었다고 자가 진단했었다. 서연에게 이 금기를 깨고 가장 깊은 속마음을 보여주는 것은 일종의 관계에 대한 투자이자 테스트였다. 나는 이런 단점과 과거의 그림자를 가진 사람인데 너는 나를 받아들여 줄 수 있니? 나는 무언의 질문이었다. 그리고 서연은 그 질문에 별표 사인 내 과거는 수용하겠지만 현재의 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별표 사인는 조건부 수락을 내놓은 것이다. 지호는 서연에게 여러 번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때마다 서연은 괜찮다고 했지만 지호는 문득 서연의 눈빛에서 짧은 찰나의 별표 사인 속상함 별표 사인을 읽어냈다. 그 작은 틈이 지호의 마음에 또 다른 죄책감을 심었다. 다시 작업실. 지호는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밤은 깊었고 배는 고팠다. 그는 좁은 공간을 서성이다가 캔버스를 다시 노려보았다. 졸업 전시회의 주제였다. 그의 작품은 캔버스 위에 여러 겹의 레이어로 덧칠된 추상화였다. 맨 아래에는 짙은 푸른색과 회색이 뒤섞인 불안정한 형태가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위를 투명한 듯 불투명한 노란색과 분홍색이 희미하게 감싸고 있었다. 작품의 의도는 지워지지 않는 과거의 흔적이 현재의 행복 위에 덧씌워진 모습이었다. 지호는 자신의 삶과 사랑이 이 그림과 너무 닮았다고 생각했다. 짙은 푸른색은 4년 동안의 긴 연애, 그리고 그 끝에 남은 미안함과 아쉬움이었다. 희미한 노란색과 분홍색은 서연과의 현재, 밝고 희망적이지만 아래 깔린 어두운 잔상 때문에 때때로 불완전하고 슬퍼 보이는 행복이었다. 지호는 손을 씻고 작업실을 나섰다. 텅 빈 복도와 계단을 따라 내려와 편의점에 들렀다. 차가운 공기가 폐 속으로 깊숙이 들어왔다. 편의점 계산대에서 컵라면을 기다리는데 문득 핸드폰이 울렸다. 서연이었다. 지호야, 아직 작업하고 있어? 밥은 먹었어? 서연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지호는 몸의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이제 막 나왔어. 라면 하나 먹으려고. 나는 지금 막 침대에 누웠지. 혹시나 해서 전화해봤어. 너 요새 잠도 잘 못 자고 너무 힘들어 보여서. 전시회 끝나면 바로 여행이니까 짐은 대충 싸도 돼. 가서 사 입어도 되고. 고마워, 서연아. 너 목소리 들으니까 힘이 나네. 지호는 편의점 테이블에 앉아 젓가락을 들었다. 서연과의 대화는 언제나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서연은 그의 불안정한 감정의 폭을 넓히기보다 조용히 좁혀주는 사람이었다. 근데 지호야. 서연이 갑자기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내가 어제 그 이야기 듣고 집에 와서 생각 많이 해봤어. 지호는 순간 젓가락을 멈췄다. 무슨 이야기? 내가 말했던 전 여자친구 이야기. 내가 그 사람에게 가졌던 미안함 말이야. 지호의 심장이 다시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올 것이 왔구나. 그는 생각했다. 서연이 이제서야 속상한 감정을 터뜨리려는 건가 싶어 목이 탔다. 미안해. 내가 또 너 속상하게 했지. 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니, 속상한 건 맞지. 솔직히 나는 너랑 행복한 여행을 기대하는데 내 마음 한구석에 다른 사람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는 게. 근데 그게 내가 나를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는 걸 이해하려고 노력했어. 서연은 숨을 크게 쉬었다. 내가 생각해봤는데, 지호야. 내가 그 사람에게 정말 미안함을 느낀다면 그건 그 사람에게 돌려줄 수 없는 시간과 감정 때문일 거야. 그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일이잖아. 아무리 내가 슬퍼해도 그 친구에게 못해준 것들이 되돌아오지 않아. 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서연의 말이 너무나 현실적이고 정확해서 오히려 아팠다. 그래서 나는 내가 그 미안함을 나한테 별표 사인 증명 별표 사인 하려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증명.
내가 전 여자친구에게는 이만큼 못해줬는데 서연 너에게는 그 이상으로 잘 해줄게 하고 보상 심리로 나를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내 과거의 그림자를 지워버릴 지우개가 아니야. 나는 그냥 서연이야. 지호,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지금의 여자친구. 지호는 라면 국물을 목으로 넘기려 했지만 목이 메어 넘어가지 않았다. 서연의 말은 그가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던 행동의 핵심을 짚어냈다. 그는 서연에게 극도로 잘해주려 했고 때로는 과할 정도로 헌신했다. 그 안에는 전 연인에게 주지 못했던 보상과 죄책감 해소의 심리가 분명히 숨어 있었다. 내가 그랬구나. 지호는 겨우 입을 열었다. 나는 내가 전 여자친구에게 잘해주려 했던 만큼, 아니 그보다 덜이라도 진심으로 지금의 나에게 집중해줬으면 좋겠어. 우리의 여행은 너와 내가 서로에게 온전히 집중해서 우리만의 기억을 만드는 시간이었으면 해. 알겠지, 서연의 말은 지호의 가슴을 짓눌렀던 무거운 돌덩이를 치워주는 동시에 새로운 돌덩이를 놓는 것 같았다. 그 돌덩이는 별표 쌓인 책임감, 별표 쌓인이었다. 서연의 신뢰와 사랑에 대한 책임감. 서연아. 정말 고마워. 너에게 이런 얘기를 털어놓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 이제는 정말 우리에게만 집중할게.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 지호는 진심으로 깨달았다. 서연은 그저 감정을 공유하는 대상을 넘어 그의 삶의 태도와 관계 맺는 방식을 건강하게 바로잡아주는 사람이었다. 이 관계를 오래 이어가고 싶다는 그의 바람은 서연이라는 사람의 단단함과 깊이 때문에 더욱 확신으로 변했다. 다음 날, 지호는 마지막 작업을 마쳤다. 이라는 제목 아래 그는 어둠과 빛의 경계를 가장 극명하게 표현해냈다. 푸른색 잔상 위에 더 씌워진 노란색 붓 자국은 이제 불안정한 덧칠이 아니라 확고하게 전진하는 방향성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전시회 당일, 작업실 문을 나서는 지호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지난 4년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이제 진짜 졸업을 하는 기분이었다. 전시장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다. 그의 부모님과 교수님들, 그리고 서연이 가장 먼저 그를 반겼다. 서연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지호에게 작은 꽃다발을 건넸다. 축하해, 지호야. 정말 고생 많았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아. 지호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서연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가 그의 불안함을 잠재웠다. 전시회가 시작되고 지호는 자신의 작품 앞에 서서 사람들의 반응을 지켜보았다. 대부분은 작품의 깊이와 색채의 대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때 지호의 시야에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다. 전 여자친구 윤지였다. 윤지는 친구와 함께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었다.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호에게 가장 익숙했던 얼굴이었다. 지호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헤어진 지 거의 1년 만이었다. 윤지는 여전히 세련되고 예뻤지만 예전과는 달리 조금 더 차분하고 어른스러워진 모습이었다. 윤지는 지호의 작품 앞에 섰다. 그녀는 한참 동안 그 그림을 응시했다. 지호는 윤지가 그림 속의 푸른 잔상이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지키지 못한 일본 여행 약속이라는 것을 알아챌까 봐 두려웠다. 그때 윤지의 시선이 지호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길고 긴 4년의 관계가 응축된 짧은 침묵이 그들을 감쌌다. 지호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이 순간이 그가 윤지에게 느꼈던 모든 아쉬움과 미안함을 진정으로 매듭지을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몰랐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연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천천히 윤지에게 걸어갔다. 윤지야. 윤지는 살짝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다. 지호야, 축하해. 작품 정말 멋지다. 와줘서 고마워. 지호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림, 내가 겪었던 시간들이 담겨 있는 것 같네. 특히 저 푸른색이. 윤지가 그림을 다시 가리켰다. 그녀는 여전히 지호의 내면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꽤 복잡한 시간이었지. 이제 그 잔상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그림을 그릴 준비를 하고 있어. 그는 윤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서연 쪽을 향해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서연은 그들을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질투나 불안함 대신 별표 쌓인 내 감정을 잘 마무리하고 별표 쌓인 나는 듯한 침착함이 맴돌고 있었다. 참, 윤지야. 이쪽은 내 여자친구, 서연이야. 지호는 서연을 불러 소개했다. 서연은 망설임 없이 다가와 윤지에게 가볍게 목례했다. 안녕하세요, 서연이라고 해요. 지호에게 좋은 영감을 주셨던 분이라고 들었어요. 마셔서 감사합니다. 서연의 태도는 놀라울 정도로 우아하고 여유로웠다. 윤지는 살짝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압수를 청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지예요. 지호 작품 정말 멋지네요. 선씨 덕분에 지호가 졸업까지 잘 마무리한 것 같아 보기 좋아요. 짧은 대화였지만 지호는 그 순간 4년간의 모든 미해결된 감정들이 해소되는 것을 느꼈다. 윤지는 더 이상 미안함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과거의 한 페이지였다. 그리고 그 페이지를 완전히 덮어버릴 수 있는 힘은 서연과의 현재에서 나오고 있었다. 윤지는 친구와 함께 자리를 떠났다. 지호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고마워, 서연아. 내 덕분에 마음이 정말 편해졌어. 지호는 서연을 꼭 안았다. 지호, 내가 잘 마무리한 거지. 서연은 지호의 등을 가볍게 토닥였다. 이제 잔상은 끝났잖아. 푸른색 잔상 말고 노란색과 분홍색의 새 그림을 그릴 시간이야. 알지? 응. 그럼 이제 남은 건 우리 여행뿐이지. 지호의 얼굴에는 이제 더 이상 슬픔이나 아쉬움의 흔적이 없었다. 오직 전시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후련함과 서연과 함께 떠날 새로운 여정에 대한 설렘만이 가득했다. 그의 졸업 작품은 이제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완성이 된 듯했다. 과거를 인정하고 현재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마무리였다. PHNE 여행의 시작과 불안의 그림자. 며칠 후 지호와 서연은 오사카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구름 위를 나는 기체가 태양빛을 받아 반짝였다. 지호는 서연의 손을 잡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지난밤 그는 서연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다. 전시장에서 윤지를 만났을 때 서연의 침착하고 성숙한 태도가 그의 오랜 감정의 짐을 완전히 내려놓게 해주었기 때문이었다. 서연아, 너 정말 대단해. 그 상황에서 그렇게 여유로울 수 있다니. 서연은 키득거리며 웃었다. 뭐가 대단해. 그냥 쿨한 척한 거지. 솔직히 나도 긴장했어. 근데 지호, 내가 내 옆에 딱 붙어 있는 거 보고 내가 나를 선택했다는 확신이 있어서 괜찮았어. 그리고 윤지 씨도 아주 좋은 분 같았고. 응, 정말 끝이야. 이제 과거의 미안함이니 뭐니 하는 건 없어. 우리의 여행에 집중할게. 지호는 다짐하듯 서연의 손에 입을 맞췄다. 오사카 공항에 도착한 그들은 활기찬 분위기에 곧바로 휩싸였다. 시끌벅적한 일본어와 독특한 거리 풍경, 미세먼지 하나 없는 맑은 하늘이 그들의 여행을 환영했다. 숙소는 도톤보리 근처의 아담하고 깔끔한 에어비앤비였다. 짐을 풀고 나오자마자 그들은 글리코 아저씨의 간판 아래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지호는 서연과 함께하는 이 모든 순간이 소중하고 특별하게 느껴졌다. 그는 서연을 향한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견고한지 확신했다. 첫날 밤, 그들은 꼬치구이 집에서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지호야, 이 맥주 정말 맛있다. 전시회 끝난 기념으로, 그리고 우리 만난 지 1년 다 되어가는 기념으로 건배. 서연이 잔을 들었다. 건배. 그리고 우리 미래를 위해서도. 지호는 잔을 부딪히며 행복하게 웃었다. 하지만 행복의 순간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림자를 들이우기 마련이었다. 술잔이 오가고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서연이 문득 질문을 던졌다. 근데 지호야, 아까 우리가 숙소 가는 길에 봤던 작은 기념품 가게 기억나? 거기 고양이 인형 되게 귀여웠잖아. 응, 기억나. 너 그거 맘에 들었어. 응, 근데 문득 생각이 났어. 내가 전 여자친구랑 이야기만 했던 그 여행 있잖아. 만약 왔다면 어디를 제일 가고 싶었을까?
지호는 순간 맥주를 마시려던 손을 멈췄다. 그의 얼굴에 미묘한 긴장이 스쳤다. 서연은 지극히 순수한 호기심으로 물어본 듯했지만 그 질문은 지호의 심장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글쎄. 이야기만 했지. 구체적으로 어디를 가자고 정하진 않았어. 그냥 오사카 아니면 교토라고 막연하게 말했던 것 같아. 지호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다. 아, 그래? 나는 교토의 대나무 숲을 가보고 싶었는데. 거긴 참 신비롭잖아. 서연이 말했다. 지호는 애써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그럼 내일 교토로 갈까? 나도 대나무 숲 좋아해. 그렇게 화제는 자연스럽게 다음 날 일정으로 넘어갔지만 지호는 알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사실 그는 전 여자친구와 교토의 대나무 숲을 가자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눴었다. 4년 전 윤지가 그곳의 사진을 보여주며 졸업하고 여기 같이 꼭 가자. 우리만의 비밀 정원으로 하자고 약속했던 기억이 생생했다. 지호는 왜 그 사실을 서연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을까? 이제 과거의 그림자는 없다고 스스로 다짐했으면서도 왜 또다시 작은 거짓말을 했을까? 그것은 서연을 향한 배려가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려는 방어 기제였다. 지호는 서연에게서 윤지에 대한 언급이 나올 때마다 서연의 얼굴에 스치는 그 짧은 찰나의 속상함을 다시 보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솔직함이 서연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작은 진실을 숨기게 만든 것이다. 지호는 맥주를 단숨에 들이켰다. 이유 모를 슬픔의 반복. 다음 날, 그들은 교토로 향했다. 대나무 숲은 장엄하고 아름다웠다. 바람이 불 때마다 대나무 잎들이 내는 소리는 마치 신비로운 음악 같았다. 서연은 연신 감탄사를 내뱉으며 사진을 찍었다. 지호야, 여기 정말 최고다. 우리만의 비밀 정원 같아. 서연이 지호의 팔에 매달려 행복하게 속삭였다. 지호는 서연의 행복한 미소를 보며 덩달아 기뻤지만 머릿속에서는 어젯밤 숨겼던 윤지와의 대화가 계속해서 맴돌았다. 우리만의 비밀 정원은 윤지가 했던 말과 서연이 지금 한 말이 똑같았다. 지호는 과거의 약속이 현재의 행복 위에 더 씌워지는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결국 지호는 그날 오후 내내 미묘하게 가라앉은 모습을 보였다. 서연이 신나서 다음 여행지를 찾거나 간식을 권유할 때도 지호는 억지로 미소를 짓거나 짧게 대답했다. 저녁 식사를 하러 가는 길, 서연이 지호의 팔짱을 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호야, 혹시 오늘 어디 불편해? 아침부터 조금 말이 없는 것 같아서. 지호는 애써 괜찮다고 대답하려 했지만 그의 입은 이미 진실을 갈망하고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아야만 이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고 믿는 강박이 다시 발동한 것이다. 그들은 조용한 골목길에 잠시 멈춰 섰다. 서연아, 미안해. 지호가 고개를 숙였다. 서연은 조용히 지호의 손을 잡았다. 또 무슨 일이야? 괜찮아. 말해봐. 내가 어제 너한테 거짓말했어. 사실 전 여자친구랑 이 대나무 숲을 가자고 약속했었어. 구체적으로 그 친구가 우리만의 비밀 정원으로 하자고 했었고, 그래서 오늘 내가 우리만의 비밀 정원이라고 말했을 때 나도 모르게 너무 슬펐어. 내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게. 지호는 자신의 입에서 또다시 전 여자친구와 슬픔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왔다는 사실에 자책했다. 서연과의 행복한 여행에서 그는 또다시 과거의 유령을 소환하고 있었다. 서연은 잡고 있던 지호의 손을 천천히 놓았다. 그 침묵이 지호에게는 세상의 모든 소음보다 더 크게 다가왔다. 지호야. 서연의 목소리는 낮았고 조금은 서늘했다.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우리의 여행은 내 과거의 미안함을 해소하는 장소가 아니라고. 미안해. 나도 모르게 내가 상처받을까 봐 숨겼는데 결국 이렇게 또 얘기하게 됐어. 이 이야기를 너 말고는 할 사람이 없어.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내가 너를 충분히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걸까? 지호는 절박하게 물었다. 서연은 길게 한숨을 내쉬더니 지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니, 지호야. 나는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 내가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은 사랑의 증명이 아니라 자기애적인 고백이야. 서연의 단어는 날카로웠지만 지호는 반박할 수 없었다. 내가 나에게 이 이야기를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할 때 나는 내가 나를 유일하게 믿는 사람으로 여겨줘서 고마웠어. 하지만 그게 반복될 때 그건 나에게 별표 쌓인 내가 아직 과거의 짐을 완전히 내려놓지 못했다. 별표 쌓인는 뜻으로밖에 들리지 않아. 그리고 내가 슬픔을 느낄 때마다 나는 내 슬픔의 근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속상해. 서연은 감정을 다잡는 듯 잠시 말을 멈췄다. 내가 전 여자친구에게 못해준 게 미안해서 슬픈 건 이해해. 하지만 그 슬픔을 지금 우리 둘이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순간에 가져와서 오염시키는 건 나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고 생각해. 지호는 자신의 이기심을 깨달았다. 그는 서연에게 자신의 솔직함을 강요하면서 정작 서연이 그 솔직함 때문에 느끼는 감정적 부담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서연의 넓은 이해심을 자신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쓰레기통처럼 사용하고 있었다. 미안해, 서연아. 내 말이 맞아. 나는 계속 내 감정만 생각했어. 지호야, 나는 내가 그 감정을 없애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야. 4년의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아. 다만 그 감정이 떠오를 때 너는 나에게 기대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내 스스로 그 감정을 분리할 줄 알아야 해. 아, 그때의 미안함이 떠오르는구나. 하지만 지금 나는 서연과 행복한 여행 중이야 하고. 서연은 다시 지호의 손을 잡았다. 이번에는 더 단단하게. 내가 또 그 이야기를 꺼내면 나는 받아주지 않을 거야. 그건 우리 관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계선이야. 내가 과거의 짐을 내려놓을 용기를 내줘. 나는 너와 함께 있을게. 하지만 내 짐을 대신 져주지는 않을 거야. 서연의 솔직하고도 단호한 경고는 지호의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받아줘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서연의 답은 명확했다. 받아주되 반복되는 주제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절한다.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고일 것 같았지만 애써 참았다. 알겠어. 내가 내 말을 새겨들을게. 정말 고마워. 너에게 실망시키지 않을게. 여행의 전환점. 그날 밤 이후 지호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의식적으로 과거의 잔상을 머릿속에서 몰아내려 노력했다. 서연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다녔고 그녀의 이야기에 온전히 귀 기울였다. 다음 날 그들은 오사카의 번화가를 벗어나 조금은 한적한 곳으로 이동했다. 길을 걷던 중 서연이 한 작은 노점에서 팔고 있는 귀여운 고양이 모양의 도자기 인형을 발견했다. 어제 지호가 숙소 근처에서 보았다고 했던 바로 그 인형과 비슷했다. 지호야. 이거 어제 그 고양이 인형이랑 비슷하다. 아까 그거 못 산 거 좀 아쉬웠는데. 서연이 말했다. 그래? 그럼 이거라도 사줄까? 지호가 지갑을 꺼냈다. 아니, 괜찮아. 그냥 눈으로 보는 게 더 예쁘다. 서연은 손사래를 쳤다. 지호는 문득 윤지와의 기억을 떠올렸다. 윤지는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절대 망설이지 않았고 지호가 사주지 못할 때면 노골적으로 서운함을 드러내곤 했다. 지호는 윤지에게 많은 것을 해주고 싶었지만 학생 신분이라 늘 경제적인 한계에 부딪혔고 그것이 또 다른 미안함의 근원이 되었다. 하지만 서연은 달랐다. 그녀는 소유하는 것보다 경험하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두었다. 서연아, 내가 너한테 작은 거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어. 지호가 말했다. 서연은 인형 대신 지호의 손을 잡았다. 지호야, 나는 내가 나에게 해주는 것보다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훨씬 중요해. 이 인형보다 내가 지금 나랑 같이 걸으면서 웃어주는 그 미소가 나에게는 더 큰 선물이야. 서연의 말은 지호의 가치관을 다시 한번 흔들었다. 그는 그동안 별표 쌓인 사랑 등호 물질적인 보상과 헌신, 별표 쌓인이라는 등식에 갇혀 있었다. 전 여자친구에게 못해준 것을 현 여자친구에게 보상하려는 행동도 그 등식의 연장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 등식을 단호하게 거부했다. 고마워, 서연아. 지호는 진심으로 말했다. 너 덕분에 내가 정말 많이 배우고 있어. 그는 그 인형을 사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그 작은 가게 앞에서 한참 동안 서로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지호의 졸업 후 진로, 서연의 직장 생활, 그리고 2년 후 함께 살게 될 보금자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 그 대화는 과거의 잔상 없이 오직 두 사람의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만 가득 차 있었다. 새로운 그림 현재와 미래. 여행의 마지막 날, 그들은 오사카 성에 올랐다. 성벽 아래로 펼쳐진 넓은 공원과 도시의 전경은 시원하고 웅장했다. 섬 꼭대기에서 서연이 지호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이거 뭐야? 지호가 물었다. 별거 아니야. 우리 1번지주년 기념은 아직 남았지만 졸업 전시회 끝난 기념이자 우리의 첫 해외여행 기념 선물. 서연이 수줍게 웃었다. 지호가 상자를 열어보았다. 안에는 은색의 심플한 반지 2개가 들어있었다. 커플링이었다. 너무 예쁘다. 지호는 감동했다. 내가 처음부터 해주고 싶었는데 너 졸업 작품 때문에 바쁠까 봐 일부러 조용히 준비했어. 봐봐. 서연은 자신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고는 지호의 손을 잡고 반지를 끼워주었다. 반지 안쪽에는 작은 글씨로 별표 사인 잔상 이후 애프터 이미지 별표 사인 라고 새겨져 있었다. 지호는 깜짝 놀라 서연을 바라보았다. 이게 뭐야? 잔상 이유. 서연은 지호의 손을 꼭 잡았다. 내 졸업 작품 제목이 이었잖아. 그 푸른색 잔상. 내가 그 잔상을 마무리하고 나에게 온 것을 기념하고 싶었어. 이제 우리의 관계는 과거의 잔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그림을 그릴 이후의 시간이라는 뜻이야. 지호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서연은 그의 가장 아픈 과거를 회피하거나 질투하는 대신 그것을 별표 사인, 극복의 상징 별표 사인으로 만들어 새로운 시작의 의미를 부여해 주었다. 서연의 깊은 이해심과 배려심은 지호의 자책감과 죄책감을 완전히 녹여버렸다. 서연아, 너 정말 너무 고마워. 지호는 서연을 힘껏 끌어안았다. 이 포옹은 단순한 사랑의 표현을 넘어 자신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받아들여준 사람에 대한 깊은 경의와 감사였다. 이제 우리의 미래에만 집중하자, 지호야. 서연이 그의 귀에 속삭였다. 응, 절대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이제 내가 나에게 미안해라는 말 대신 사랑해라는 말만 듣게 해줄게. 그들은 오사카 섬 꼭대기에서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주며 과거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현재와 미래만을 약속했다. 지호는 이제야 진정한 의미로 과거의 연애에서 졸업했다는 것을 느꼈다. 귀국 후의 변화, 건강한 관계의 정립. 한국으로 돌아온 후 지호와 서연의 관계는 더욱 견고해졌다. 지호는 의식적으로 전 여자친구에 대한 언급을 피했고 만약 그와 관련된 어떤 감정, 가령 예전에 윤지와 자주 가던 카페 앞을 지나갈 때의 미묘한 감정이 떠오르더라도 서연에게 털어놓기 전에 스스로 그 감정을 해석하고 분리하는 훈련을 했다. 한 달 후, 지호는 취업 준비에 몰두했고 서연은 그런 지호를 묵묵히 응원했다. 어느 날, 지호가 서연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서연이 문득 이야기를 꺼냈다. 지호야, 내가 요새 전 여자친구 이야기를 전혀 안 해서 좋아. 정말? 지호는 미소 지었다. 솔직히 아직도 완전히 생각 안 나는 건 아니야. 4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이제 내가 그 감정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 예전에는 그 감정이 떠오르면 너한테 털어놓아야만 해소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감정이 그냥 내 과거의 한 부분이라는 걸 인정하고 흘려보내. 내가 나에게 경계선을 그어주고 스스로 그 짐을 지는 법을 가르쳐줘서 고마워. 서연은 따뜻하게 웃었다. 나도 고마워. 내가 내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노력해줘서. 사실 나도 사람인데 내가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그 사람보다 덜한가 하는 생각에 속상했을 거야. 지호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절대 그렇지 않아. 너는 나에게 현재이자 미래야. 그 사람은 그저 과거의 한 부분이었을 뿐이야. 내가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그 잔상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 거야. 너는 나에게 새로운 빛을 보여줬어. 서연은 행복한 듯 지호의 어깨에 기댔다.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으면 나에게 이야기해줘. 과거가 아닌 지금의 너와 나에 대한 이야기라면 언제든.
그들의 대화는 이제 과거의 미련이나 죄책감이 아닌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지호는 비로소 건강한 관계의 정의를 깨달았다. 그것은 모든 것을 털어놓는 솔직함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는 선 안에서 이루어지는 투명한 소통이라는 것을. 지호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이 윤지에게 못해준 것을 서연에게 보상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서연과 함께하는 매 순간을 온전히 즐기고 감사했다. 서연에게는 그 존재의 온전함 자체가 최고의 사랑의 증명이었다. 시간이 흘러 지호는 원하던 회사에 취직했고 그들의 관계는 결혼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지호는 서연에게 프로포즈를 준비하며 문득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기억을 되짚어 보았다. 특히 일본 여행에서 서연이 보여준 성숙한 태도와 별표 사인 잔상 이후 별표 사인 나는 반지의 각인이 그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다. 자신을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준 세상에 둘도 없는 소중한 파트너였기 때문이다. PHN3 결혼을 앞둔 현실과 새로운 시험대. 지호가 취직하고 1년 후 그들의 관계는 결혼이라는 다음 단계로 접어들었다. 지호는 서연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했고 서연은 눈물과 함께 승낙했다.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상견례를 마친 후 그들은 신혼집을 구하는 문제와 결혼 준비의 복잡한 과정에 뛰어들었다. 지호는 이제 과거의 잔상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스스로 믿었다. 서연과의 관계는 단단했고 그들은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는 건강한 소통 방식을 정립했다. 전 여자친구에 대한 미안함이나 아쉬움은 더 이상 현재의 행복을 침범하지 않았다. 하지만 결혼이라는 현실은 언제나 새로운 종류의 시험대를 가져왔다. 신혼집은 서연의 직장과 가까운 서울 외곽의 신축 아파트로 정해졌다. 대출과 인테리어, 가구 구매 등 모든 결정 과정은 순조로웠다. 지호는 서연과 함께 마음에 드는 소파와 식탁을 고르고 작은 집이 두 사람의 보금자리로 변해가는 과정을 보는 것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다. 어느 날 가구를 보러 다니다 지호가 문득 서연에게 말했다. 서연아, 우리 이제 가구도 거의 다 샀고 필요한 건 다 마련했네. 응, 이제 몇 가지만 더 사면 돼. 그래도 진짜 우리 집 같아. 서연이 미소 지었다. 근데 말이야. 지호는 말을 주저했다. 사실 이 소파랑 식탁, 너랑 고르는 내내 옛날 생각이 잠깐 났어. 서연은 카탈로그를 보던 시선을 들어 지호를 바라봤다. 그녀의 표정은 순간 굳어졌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무슨 생각? 서연이 차분하게 물었다. 지호는 다시 한번 경계선을 넘을까 봐 망설였지만 서연과의 약속, 숨기지 않고 투명하게 소통한다. 을 떠올렸다. 단 이번에는 과거의 슬픔이나 미련이 아니라 현재의 감정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맥락으로만 언급해야 했다. 그게 내가 전 여자친구랑 4년 동안 봄과 비슷한 생활을 했었잖아. 물론 정식으로 같이 산 건 아니지만 서로의 자취방을 내 집처럼 드나들었지. 그때도 가구를 참 많이 사고 싶어 했어. 예쁜 식탁이랑 편한 소파 같은 거. 근데 그때는 학생이니까 돈도 없고 그럴 여력도 없었지. 결국 저렴한 중고 가구만 쓰다가 헤어졌는데. 지호는 말을 멈췄다. 서연은 지호가 이어갈 슬픔이나 미안함을 기다리고 있었다. 윤지는 그때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꼭 저런 거 같이 사자고 입버릇처럼 말했었어. 그래서 지금 너랑 이 비싼 새 가구들을 고르면서 그때 윤지가 느꼈을 상실감 같은 게 갑자기 떠올라서 마음이 좀 무거웠어. 내가 그 친구에게 충분히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지 못했다는 미안함. 지호는 윤지를 언급했지만 이번에는 자신이 너무 슬프다거나 이 얘기를 할 사람이 너밖에 없다는 자기 연민이 아니었다. 대신 그는 별표 사인 과거의 파트너에게 느꼈던 책임감 별표 사인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었다. 서연은 조용히 지호의 옆에 앉았다. 그리고 지호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지호야, 내 마음 이해해. 긴 시간이었고 너도 정말 최선을 다했을 거야. 미안한 감정은 지극히 자연스러워. 내가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느끼는 아쉬움일 수도 있어. 서연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그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계선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하지만 지호야, 그 미안함 때문에 지금 나와 함께 고른 이 소파가 너에게 보상의 소파로 느껴지게 하지는 말아줘. 이 소파는 윤지 씨와의 과거를 덮으려는 가구가 아니야. 이 소파는 나와 내가 우리의 미래를 위해, 우리의 행복을 위해 고른 가구야. 서연은 지호의 눈을 응시했다. 내가 윤지 씨에게 해주고 싶었던 것들을 나에게 해주는 방식으로 죄책감을 덜어내려 한다면 우리의 모든 일상이 너의 과거 정산서가 되어버릴 거야. 그러면 나는 영원히 내 과거의 그림자에 가려진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 지호는 서연의 깊은 통찰력에 다시 한번 놀랐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전 연인에게 못해준 것들을 현 연인에게 해줌으로써 나는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여 하고 있었다. 서연은 그 심리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다. 미안해, 서연아. 내 말이 맞아. 내가 또 무의식적으로 보상 심리를 작동시키려 했어. 나는 그냥 너와 함께하는 이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해서 그때의 부족함이 더 대비되어 느껴졌나 봐. 지호야, 너와 나는 윤지 씨와 지호가 아니야. 그때와 지금의 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고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도 완전히 달라. 너는 이제 막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람이 아니잖아. 너는 이제 어엿한 직장인이고 나와의 결혼을 준비하는 파트너야. 서연은 미소 지었다. 우리의 현실과 그때의 현실을 동일시하지 마. 그냥 이 소파는 우리 돈으로 우리 행복을 위해 산 별표 쌓인 새 소판 별표 쌓인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서연의 단호함과 따뜻한 이해가 섞인 태도는 지호에게 큰 안도감을 주었다. 그는 서연이 단순히 그의 감정을 받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별표 쌓인 그의 심리를 교정하고 관계를 건강하게 이끌어가는 가이드 별표 쌓인임을 깨달았다. 관계의 경계선 확장, 친구들과의 만남, 결혼 준비가 마무리될 무렵 지호는 오랜만에 대학 동기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이 동기들은 지호가 윤지와 4년간 연애하는 모든 과정을 지켜봐왔던 친구들이었다. 술이 몇 잔 오가자 동기들은 자연스럽게 윤지 이야기를 꺼냈다. 야, 지호. 너 그 소파 얘기 기억나냐? 윤지가 너네 집에 와서 나중에 돈 벌면 진짜 좋은 가죽 소파 사자고 했었는데 결국 못 사고 헤어졌지. 한 친구가 웃으며 말했다. 지호는 순간 표정이 굳었다. 얼마 전 서연과의 대화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지호는 윤지에 대한 미안함이 느껴지려 할 때 서연이 가르쳐준 대로 그 감정을 분리하려 노력했다. 응, 기억나지? 지호가 말했다. 근데 그때는 상황이 안 됐으니까. 이제 괜찮아. 나 이번에 서연이랑 같이 신혼집 소파 샀는데 진짜 편하고 좋아. 서연이가 엄청 맘에 들어 해. 지호는 대화의 흐름을 과거의 회상에서 현재의 행복으로 자연스럽게 전환했다. 친구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다른 친구가 말을 이었다. 야, 근데 윤지 결혼한대. 소식 들었어. 지호는 순간 놀랐지만 크게 동요하지 않으려 했었다. 아니, 몰랐는데. 축하해줘야지.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너랑 헤어지고 얼마 안 돼서 만난 사람이래. 상대방이 좀 재력이 있나 봐. 가구도 전부 고급으로 맞추고 해외여행도 엄청 다닌다고 하더라고. 친구는 굳이 지호에게 비교를 시도하려는 듯한 뉘앙스로 말했다. 지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또다시 별표 쌓인 내가 윤지에게 못해줬던 것 별표 쌓인이라는 열등감과 미안함이 고개를 들었다. 그는 자신이 학생 시절 가난해서 윤지에게 해주지 못했던 것들을 다른 남자가 쉽게 해주고 있다는 사실에 미묘한 패배감을 느꼈다. 그는 술잔을 들어 맥주를 마시려다가 갑자기 멈췄다. 그의 머릿속에 서연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우리의 현실과 그때의 현실을 동일시하지 마. 내가 윤지 씨에게 해주고 싶었던 것들을 나에게 해주는 방식으로 죄책감을 덜어내려 하지 마. 지호는 술잔을 내려놓고 친구들을 바라보았다. 얘들아, 나는 윤지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 그때의 나는 그게 전부였고 이제 와서 누가 더 좋은 가구를 사줬네, 해외여행을 더 많이 갔네 하는 걸로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나는 지금 서연이를 만나고 있고, 서연이는 윤지랑은 또 다른 사람이야. 서연이는 물질적인 것보다 우리의 신뢰와 애정에 더 가치를 두는 사람이고, 나도 그 점이 정말 좋아. 윤지과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건 축하할 일이지만, 그게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지는 않아. 내 현재는 서연이로 충분해. 친구들은 지호의 의외의 단호함에 놀란 듯 잠시 조용해졌다. 그들은 지호가 윤지에 대한 미련이나 미안함에 질질 끌려다니는 예전의 모습일 것이라 예상했을 것이다. 지호는 그날 밤 술자리에서 그들과의 대화를 서연에게 숨기지 않고 모두 털어놓았다. 서연아, 미안해. 내가 또 그 이야기를 하게 됐어. 근데 이번에는 내가 준 가르침대로 내 감정을 방어할 수 있었어. 친구들이 윤지 결혼 이야기를 하면서 나랑 비교하려 하더라고. 솔직히 나도 순간 열등감 같은 걸 느꼈는데. 서연은 지호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그리고는 미소 지었다. 지호야, 고마워. 내가 그 열등감이나 미안함을 나에게 바로 가져오지 않고 스스로 방어하고 그 후에 나에게 보고해 준 거. 그게 바로 우리가 약속했던 건강한 소통이야. 서연은 지호의 손을 잡고 엄지손가락으로 쓰다듬었다. 열등감은 자연스러운 거야.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하지만 내가 그 감정에 휩쓸려 나에게 보상을 요구하거나 우리 관계의 가치를 물질적인 비교로 떨어뜨리지 않은 것이 중요해. 내가 이제 내 말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다는 걸 느껴. 지호는 서연의 지지 덕분에 마음이 더욱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서연에게 전 여자친구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미안하다고 사과하지 않았다. 대신 별표 사인 내가 이런 감정을 느꼈는데 내 덕분에 극복했어. 고마워 별표 사인 라고 말했다. 이러한 변화는 그들의 관계를 한 단계 더 성숙시켰다. 지호는 서연에게 자신의 약점과 과거의 그림자를 완전히 보여주었지만 서연은 그 약점을 비난하거나 이용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약점을 통해 지호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다. 결혼식 날, 완벽한 마무리. 드디어 결혼식 날이 되었다. 지호는 턱시도를 입고 대기실에서 서연을 기다렸다. 서연은 눈부신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났다. 그녀의 아름다움에 지호는 숨이 멎는 듯했다. 서연아, 정말 아름다워. 지호가 진심으로 말했다. 고마워, 지호야. 서연은 수줍게 웃었다. 결혼식은 주례 없이 진행되었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직접 쓴 서약서를 읽었다. 지호는 서약서의 마지막 부분에 진심을 담았다. 사랑하는 서연아, 나는 너를 만나기 전 과거의 잔상 속에서 헤매던 사람이었어. 지키지 못한 약속과 미안함이라는 짐을 지고 있었지. 하지만 너는 그 짐을 나에게서 빼앗지 않고 내가 스스로 그 짐을 내려놓을 용기를 주었어. 너는 나의 영원한 가이드이자 가장 단단한 경계선이며 가장 빛나는 현재야. 우리의 결혼은 과거의 완성이 아니라 새로운 그림의 시작임을 약속할게. 남은 평생 동안 나는 너의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파트너가 될게. 사랑해. 서약서를 읽는 지호의 목소리는 떨렸고 서연은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지호의 진심과 그들이 함께 극복해온 모든 시간에 대한 감동이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패백실로 가는 길, 지호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서연아, 나의 서약서가 너무 감동적이었니? 지호가 장난스레 물었다. 응, 지호야. 특히 가장 단단한 경계선이라는 표현이 너무 좋았어. 내가 우리의 약속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알 것 같아. 서연이 말했다. 그때 신부 대기실 입구 쪽에서 지호를 부르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지호의 대학 동기들이었다. 그들 사이에 낯익은 얼굴이 하나 더 있었다. 윤지였다. 윤지는 결혼식에 정식으로 초대받지 않았지만 지호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기 위해 잠시 들른 것 같았다. 윤지는 지호에게 다가와 활짝 웃었다. 지호야, 진심으로 축하해. 서약서 듣고 나도 눈물이 났어.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해. 와줘서 고마워, 윤지야. 지호는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는 이제 미안함이나 아쉬움이 아닌 진정한 축복을 담고 있었다. 윤지는 서연에게도 인사를 건넸다. 서인 씨, 지호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두 분이 너무 잘 어울려서 제가 다 기쁘네요. 서연은 진심으로 환한 미소를 지었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해요, 윤지 씨. 윤지 씨도 먼저 결혼하신 거 축하드려요. 저희도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짧고 긍정적이었다. 과거의 긴 연인과 현재의 부부가 마주한 이 순간은 미묘한 긴장 대신 평화로운 정리로 가득 차 있었다. 윤지가 돌아선 후 지호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이제 정말 끝이야, 서연아.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작은 잔상마저도 오늘 너와의 완벽한 행복 앞에 완전히 지워졌어. 서연은 지호의 가슴에 얼굴을 기댔다. 알아, 지호야. 너의 진심이 느껴져. 나는 너의 과거를 이해해 주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나는 너의 현재와 미래만을 믿어. 그들의 결혼은 단순히 두 남녀의 결합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남자가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현명하고 단단한 파트너와 함께 건강한 미래를 건설하기로 약속한 심리적인 잔상의 완벽한 종결식이었다. 지호는 서연에게 과거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미안해했던 그 순간들을 떠올리며 이제는 미안함 대신 감사함만이 가득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연의 경계선이 없었다면 그는 아직도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들의 새로운 그림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PHN4 신혼생활 소소한 균열과 심층적인 대화. 결혼 후 지호와 서연은 달콤한 신혼생활을 만끽했다. 그들의 보금자리는 행복과 안정감으로 가득 찼다. 지호는 퇴근 후 서연과 함께 소파에 앉아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했다. 그들의 관계는 서로의 약점을 찌르지 않고 오히려 감싸 안으며 성장하는 방식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완벽해 보이는 관계에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균열은 찾아오기 마련이었다. 그 균열은 대개 가장 평온한 순간, 지호가 가장 안심하고 있을 때 발생했다. 결혼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무렵, 그들은 주말 저녁 식사 후 거실에서 영화를 보고 있었다. 영화 속 주인공들은 풋풋하고 치기 어린 첫사랑의 시기를 지나 미래를 약속하는 장면을 맞이했다. 주인공 남자가 여자에게 우리 5년 뒤에는 꼭 같이 유럽 배낭여행 가자고 약속하는 대사가 흘러나왔다. 영화를 보던 서연이 웃으며 지호에게 기대왔다. 지호야, 우리도 나중에 길게 유럽 배낭여행 가자. 나는 특히 스페인 남부의 아람브라 궁전을 꼭 가보고 싶어. 지호는 물론이지. 내가 꼭 데려갈게. 라고 대답하며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서 섬광처럼 또 다른 약속이 떠올랐다. 그것은 전 여자친구인 윤지와의 약속이었다. 윤지와 헤어지기 직전 그들이 가장 힘든 시기에 윤지가 지호에게 매달리며 우리가 지금은 헤어져도 5년 뒤에 서로가 미혼이면 그때 스페인 아람브라에서 다시 만나서 다시 시작하자 비현실적인 약속을 했었다. 당시 지호는 그 약속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절박했던 윤지의 눈빛만큼은 그의 기억에 깊숙이 박혀 있었다. 지호는 순간 몸이 굳는 것을 느꼈다. 5년 뒤, 그리고 스페인 아람브라. 서연이 방금 언급한 그 단어들이 그의 심장을 무겁게 짓눌렀다. 지호는 의식적으로 이 감정을 서연에게 투사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는 속으로 서연이 가르쳐준 대로 감정 분리를 시도했다. 이건 과거의 일이다. 지금의 나는 서연의 남편이고 서연과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감정은 때때로 이성보다 강하게 밀려왔다. 지호는 윤지에 대한 미안함이 아니라 자신이 과거에 절박했던 순간들을 완전히 잊지 못하고 있다는 자책감과 서연에게 또다시 솔직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느꼈다. 영화가 끝날 무렵 지호는 결국 미묘하게 침묵했고 그의 얼굴에는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다. 서연은 예리하게 그 변화를 감지했다. 그녀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지호의 손을 잡았다. 지호야, 무슨 일 있어? 아까 영화 보다가 갑자기 표정이 안 좋았어. 지호는 숨기려 했지만 서연의 눈빛과 말투는 그가 가장 솔직해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그는 이제 과거 이야기를 꺼내는 것에 대한 미안함을 느끼기보다는 별표 쌓인 이 사실을 숨기면 우리의 관계에 더 큰 상처를 줄 것, 별표 쌓인이라는 두려움을 느꼈다. 서연아, 미안해. 내가 또... 지호는 말을 잇지 못하고 한숨을 쉬었다.
서여연은 차분하게 기다려 주었다. 그녀는 지호가 스스로 입을 열어 경계선 안에서 대화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다. 아까 내가 아람브라 이야기했을 때 말이야. 사실 전 여자친구랑 헤어지기 직전에 5년 뒤에 아람브라에서 다시 만나자는 이야기를 했었어. 너무 비현실적이고 절박한 약속이었지만 그때 그 친구의 눈빛이 떠올라서. 지호는 머뭇거리며 말을 마쳤다. 나는 그 약속을 완전히 잊고 있었는데 내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생각났어. 나는 이제 윤지에 대한 미련도 없고 그 약속을 지킬 생각도 당연히 없어. 하지만 내가 그 기억을 완전히 지워내지 못했다는 사실이 스스로 너무 실망스럽고 너에게 또 이런 이야기를 꺼내게 된 게 너무 미안해. 이번 지호의 고백은 이전과는 달랐다. 이전에는 나는 너무 슬퍼. 나를 위로해 줘였다면 이번에는 별표 사인 내가 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우리 관계에 영향을 미칠까 봐 두려워. 별표 사인이었다. 서연은 지호의 손을 맞잡았다. 그녀의 표정은 속상함 대신 이해와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호야, 들어봐. 인간의 기억은 컴퓨터의 파일이 아니야. 삭제 버튼을 누른다고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 4년 동안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사람과의 절박한 순간들이 어떻게 쉽게 지워지겠어. 내가 그 기억을 떠올렸다는 사실 자체를 두고 자책할 필요는 없어. 서연은 지호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중요한 건 내가 그 기억을 떠올렸을 때 어떻게 행동했느냐야. 예전에 너였다면 아마 그 슬픔에 짓눌려 여행 자체를 취소하자고 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지금의 너는 나에게 그 기억을 숨기지 않고 그 기억이 너의 현재 행복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나에게 명확히 설명했어. 나는 내 이 솔직함과 현재의 나를 존중하는 태도에 감사해. 서연은 잠시 생각을 정리하더니 흥미로운 제안을 했다. 아람브라, 나도 꼭 가보고 싶어. 어때? 올해 5년 뒤 배낭여행 목적지로 아람브라를 포함시키자. 윤지 씨가 했던 약속을 우리가 새로운 의미로 채워버리는 거야. 지호는 놀라서 서연을 바라보았다. 서연아, 그래도 되겠어? 너 속상하지 않겠어? 속상함. 물론 아주 조금은 있었지. 하지만 나는 너의 과거의 절박함에 질투하기보다는 현재의 너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기회를 택하고 싶어. 그 장소는 이제 윤지 씨에게는 지켜지지 않은 약속의 장소로 남겠지만 우리에게는 우리가 과거의 잔상을 완전히 극복하고 승리한 기념비적인 장소가 될 거야. 어때, 멋지지 않아? 지호는 서연의 지혜와 강인함에 다시 한번 깊은 감동을 받았다. 서연 단순히 지호의 감정을 받아주는 것을 넘어 그의 과거의 아픔까지도 자신들의 사랑 이야기의 일부로 편입시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을 넘어 별표 사인 경계선을 허물고도 안전할 수 있는 관계의 영역 별표 사인을 확장하고 있었다. 서연아, 정말 너는. 지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서연을 품에 안았다. 정말 고마워. 너는 나에게 최고의 파트너야. 나도 그래, 지호야. 너도 나의 가장 솔직한 파트너인걸. 약속해. 앞으로 5년 뒤 아람브라에서 찍은 사진을 윤지 씨에게 보낼 필요도 미안해할 필요도 없어. 그곳은 오직 우리 둘만의 새로운 시작이 될 거야. 그날 밤의 대화는 그들의 신뢰를 더욱 깊게 만들었다. 지호는 더 이상 자신의 과거를 숨기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그는 서연과 함께라면 어떤 과거의 그림자도 현재의 행복을 가릴 수 없다는 확신을 얻었다. 성장하는 관계와 이해의 의미. 시간이 흘러 지호는 회사에서 중책을 맡게 되었고 서연은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하며 사회생활을 이어갔다. 그들의 삶은 일상적이고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이해와 존중이 깔려 있었다. 어느 날 지호는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승진을 앞두게 되었다. 축하 파티가 있던 날 밤 그는 기분 좋게 취해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연아, 나 드디어 승진할 것 같아. 우리 와이프가 너무 보고 싶다. 정말? 축하해, 지호야. 내가 제일 축하해. 오늘 맛있는 거 해줄게. 서연이 신나게 대답했다. 그들이 퇴근 후 만났을 때 지호는 서연에게 승진에 대한 이야기, 회사 동료들의 축하,
그리고 자신의 노력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했다. 근데 말이야, 서연아. 오늘 동료들이 이 정도면 와이프에게 명품 가방 하나는 사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농담을 하더라고. 지호가 쑥스러워하며 말했다. 서연은 웃으며 지호의 손을 잡았다. 그래서? 사줄 거야? 사주고 싶지. 물론. 근데 내가 해주고 싶은 건 명품 가방이 아니라 더 큰 안심이야. 너에게 내가 얼마나 널 사랑하고 존중하는지 느끼게 해주고 싶어. 지호는 잠시 머뭇거렸다. 사실 예전에 윤지랑 사귈 때 윤지가 명품 가방을 정말 갖고 싶어 했었어. 내가 돈이 없어서 못 사줬는데 그게 늘 마음에 걸렸었지. 이번에 승진하고 돈을 버니까 그때 윤지에게 못 해줬던 것들을 너한테 해줌으로써 보상받고 싶다는 생각이 아주 잠깐 들었어. 또 그 생각은 지호는 스스로 말을 멈췄다. 그리고는 서연의 눈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바로 아니지라고 생각했어. 서연 너는 그런 보상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니까. 너는 내가 너에게 명품 가방을 사주는 것보다 내가 너와 함께 쌓아가는 이 현재의 노력과 변화를 더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아. 그래서 나는 너에게 가방 대신 우리 둘만의 특별한 경험을 선물하고 싶어. 다음 달에 우리 둘이만 조용히 며칠 쉬면서 제주도 여행이라도 갈까? 내가 좋아하는 바닷가 근처로. 서연은 눈을 반짝였다. 지호야, 정말 감동했어. 나는 내가 보상이 아니라 나를 위한 진정한 선물을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뻐. 그녀는 지호의 목에 팔을 감았다. 내가 윤지 씨에게 못해준 것을 떠올리는 것은 괜찮아. 내 과거의 삶이니까. 하지만 내가 그 감정을 별표 사인 보상 별표 사인이라는 프레임에 가두지 않고 별표 사인 서연과의 새로운 행복 별표 사인이라는 프레임으로 전환했다는 것이 너무 대견하고 자랑스러워. 이제야 나는 내가 과거의 잔상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아. 지호는 서연의 말에서 깊은 안정감을 느꼈다. 서연은 그의 과거를 완전히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과거의 감정이 현재의 행동을 결정하게 두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만들어낸 건강한 관계의 정수였다. 가장 깊은 속마음, 미안함의 본질. 지호와 서연은 잠자리에 들기 전 침대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연아, 문득 궁금한 게 있는데. 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내가 연애 초기에 너한테 전 여자친구 이야기 꺼낼 때마다 미안하다고 했잖아. 그때 내가 나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줬던 이유가 뭐야? 대부분의 여자들은 질투하거나 화를 냈을 텐데.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솔직히 말하면 내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말할 때마다 또 미안하다고 하네. 또 그 이야기네 하고 속상했어. 그건 거짓말이 아니야. 하전 나는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알고 싶었어. 단순한 미련이나 미화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왜 그랬는데. 내가 나에게 말했잖아. 이런 완전한 속얘기까지 안 해서 더 빨리 헤어진 것 같기도 하다고. 나는 내가 이전의 솔직함을 통해 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강박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 서연의 눈빛은 깊었다. 그래서 나는 너의 그 별표 사인, 강박 별표 사인을 존중해 주되 그 강박이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지 않도록 별표 사인, 경계선 별표 사인을 설정한 거야. 내가 나에게 솔직함을 보여주면 나는 너의 인간적인 부분을 이해해 주었어. 하지만 그 솔직함이 반복적인 과거의 슬픔으로 변질될 때는 나는 단호하게 그만이라고 말했지. 너는 내가 미안함을 해소하려 할 때 나를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별표 사인 왜 미안한지 별표 사인에 대한 심리적 본질을 짚어줬어. 보상 심리로 나를 대하지 말라고. 그게 나에게는 가장 큰 가르침이었어. 지호가 말했다. 서연은 지호에게 기대 앉았다. 지호야, 내가 그때 너의 이야기를 받아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내가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별표 사인 나와 오래 가고 싶다. 별표 사인고 말했기 때문이야. 내가 과거의 그림자를 나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그 과거 때문에 우리 관계가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는 너의 간절한 노력이라는 것을 알았어.
그래서 나는 너의 미안함이 아닌 너의 간절한 노력을 받아준 거야. 내가 그럴 때마다 미안해가 아니라 별표 사인 고마워 별표 사인 라고 말했어야 했어. 지호는 서연의 말에 울컥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았던 모든 감정의 덩어리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는 서연을 진심으로 존경했고 사랑했다. 서연아, 정말 고마워. 너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깊은 사람이야. 지호는 서연과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갈 힘이 더욱 충만해지는 것을 느꼈다. 과거의 잔상은 이제 완전히 별표 사인 건강한 관계를 만든 촉매제 별표 사인 나는 긍정적인 의미로 치환되었다. 결혼 후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지호는 회사에서 팀장으로 승진했고 서연은 자신이 바라던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으며 커리어를 쌓았다. 그들의 신혼집에는 사랑스러운 딸 하연이가 태어나 내 식구의 보금자리가 되었다. 지호는 이제 완전히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난 행복하고 책임감 있는 남편이자 아버지였다. 그는 더 이상 전 여자친구와의 관계나 약속에 대해 생각하며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았다. 서연과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고 그들의 소통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믿고 지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5년 전 서연이 제안했던 5년 뒤 아람브라 궁전 여행이 현실로 다가왔다. 하연이가 태어나면서 계획이 잠시 미뤄졌지만 지호는 하연이의 돌잔치 이후 서연에게 다시 이 여행을 제안했다. 물론 이번 여행은 두 사람만의 오붓한 시간이 되기로 했다. 서연아, 우리 하연이 돌잔치도 잘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의 5년 전 약속을 지킬 때가 된 것 같아. 아람브라. 서연이 눈을 반짝였다. 물론이지. 그때 내가 나에게 했던 약속, 내가 잊을 리 없잖아. 그들은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항공권을 예약하고 그라나다의 호텔을 알아보는 과정은 5년 전 오사카 여행을 준비하던 때와는 완전히 달랐다. 그때는 지호의 얼굴에 아쉬움과 슬픔이 드리워 있었지만 지금은 설렘과 기대만이 가득했다. 지호는 여행 계획을 짜는 내내 서연에게 윤지 이야기를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다. 과거의 감정이 떠오르더라도 그는 서연의 방식대로 스스로 그 감정을 분리했다. 이 아람브라는 윤지에게 못해준 것을 대신 해주는 보상의 장소가 아니라 서연과 내가 새로운 추억을 만드는 공간이다. 출발을 며칠 앞두고 지호는 문득 서연에게 물었다. 서연아, 내가 혹시라도 거기 가서 아주 잠깐이라도 예전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할까? 서연은 웃으며 지호의 어깨에 기대왔다. 지호야, 내가 만약 그곳에서 예전 생각이 난다면 나에게 말해줘. 하지만 슬프다거나 미안하다는 말 대신 이렇게 말해줘. 별표 사인 이곳을 그때 올 수 없었던 것이 아쉽지만 5년이 지난 지금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인 너와 함께 오게 되어 정말 감사하다. 별표 사인고. 서연은 지호가 과거의 감정을 완전히 억압하기보다는 현재의 감정으로 승화시키기를 원했다. 지호는 서연의 지혜로운 제안에 감동했다. 스페인 그라나다. 마침내 그들은 스페인 그라나다에 도착했다. 붉은 성벽이 인상적인 아람브라 궁전은 햇살 아래 장엄하게 빛나고 있었다. 궁전 안을 걷는 내내 지호는 5년 전 윤지와 헤어지기 직전 절박하게 5년 후를 약속했던 그 순간을 선명하게 떠올렸다. 당시 윤지는 이 성벽 아래에서 자신을 기다릴 것이라고 믿었을 것이다. 지호는 그 절박했던 윤지의 심정을 이해했고 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과거의 자신에게 연민을 느꼈다. 그들은 궁전의 가장 높은 곳, 도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에 섰다. 붉은 지붕들 사이로 펼쳐진 그라나다의 풍경은 웅장하고 아름다웠다. 서연은 지호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지호야, 어때? 정말 꿈만 같지 않아? 지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의 눈빛은 잠시 먼 곳을 바라보는 듯했다. 그리고 천천히 서연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서연아, 지호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여기 서 있으니까 5년 전의 윤지와의 약속이 떠올라. 그때 그 친구는 정말 절박했었어. 내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그 친구가 이 아름다운 곳에 오지 못했다는 사실이 여전히 조금 아쉬워. 지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지호의 손을 더 꼭 잡으며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녀의 표정에는 어떠한 불안함이나 질투도 없었다. 오직 믿음과 이해만이 가득했다. 지호는 서연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서연아, 나는 이제 그 아쉬움에 갇히지 않아. 입술 그때 올 수 없었던 것이 아쉽지만 5년이 지난 지금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이자 우리 하연이의 엄마인 너와 함께 오게 되어 정말 감사해. 지호는 그 순간 윤지에게 느꼈던 미안함이나 아쉬움이 이제 별표 쌓인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해준 고마움 별표 쌓인으로 완전히 바뀌었음을 깨달았다. 만약 윤지와의 그 4년이 없었다면, 그리고 그 미해결된 감정들이 없었다면, 그는 서연이라는 지혜로운 파트너를 만나 건강한 관계로 나아갈 용기를 갖지 못했을 것이다. 서연은 눈물이 글썽이는 지호의 눈을 닦아주었다. 지호야, 나도 감사해. 내가 그 모든 복잡한 감정들을 겪어냈기에 지금의 내가 나의 남편이 될 수 있었다고 믿어. 이 아람브라는 이제 우리 부부의 완벽한 승리의 기념비가 되었어. 우리는 과거의 잔상을 쫓지 않고 잔상 위로 우리의 새로운 그림을 그렸어. 지호는 서연을 힘껏 안고 키스했다. 그 키스는 감사의 표현이자 새로운 5년,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함께할 것이라는 변치 않는 맹세였다. 가장 깊은 결론, 미안함의 소멸. 아람브라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후, 지호는 자신의 삶에서 전 여자친구에 대한 감정이 완전히 소멸되었음을 느꼈다. 더 이상 보상 심리도, 죄책감도, 미련도 없었다. 그 감정들은 서연과의 건강한 관계 속에서 완전히 해소되고 치유되었다. 지호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연인이 과거의 이야기를 할 때 별표 사인 받아줘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별표 사인 나는 질문에 대한 가장 현명한 답을 찾았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별표 사인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니라 단호한 경계선이 있는 이해, 별표 사인이었다. 한 단계 감정의 수용. 처음에는 상대방의 솔직함과 인간적인 고통을 인정하고 받아주어야 한다. 지호의 솔직함을 인정하고 그의 오래 가고 싶다는 노력을 높이 평가한 서연의 초기 대응. 2단계 경계선 설정. 그 감정이 현재의 관계를 침범하거나 반복적인 죄책감 해소의 도구로 사용될 때는 단호하게 제지해야 한다. 보상 심리로 대하지 마라. 또 그 이야기를 꺼내면 받아주지 않겠다는 서연의 단호한 경고. 3단계 긍정적 치환. 과거의 아픈 감정을 현재의 긍정적인 가치로 치환하고 함께 미래를 설계하며 과거보다 현재가 더 소중하다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 잔상 이후 반지. 아람브라를 우리의 승리 기념비로 만들자는 제안. 지호는 서연이 자신의 미안함을 자신의 심리적 약점으로 보고 그 약점을 극복하도록 이끌어 주었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었다고 믿었다. 에필로그 영원한 가이드. 어느 주말 저녁, 지호는 거실에서 딸 하연이와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하연이는 알록달록한 크레파스로 캔버스 위에 자유롭게 선을 그었다. 서연이 커피 2잔을 들고 다가왔다. 우리 딸 그림 정말 잘 그리네. 아빠 닮아서 화가 될까 봐. 서연이 웃었다. 지호는 캔버스 위에 그려진 하연이의 그림을 보았다. 거기에는 밝은 노란색과 분홍색, 그리고 선명한 파란색만이 가득했다. 어둠이나 회색은 없었다. 지호는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서연아, 하연이 그림 보니까 내 첫 졸업 작품이 생각난다. 기억나지? 내가 윤지 씨와 지키지 못한 약속들로 가득 찼던 그 푸른색 그림. 그때 나는 푸른 잔상 위에 겨우 노란색을 덧칠하려 했었지. 하지만 하연이의 그림은 달라. 하연이는 처음부터 어둠 없이 밝고 선명한 색깔만 사용했어. 지호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너는 나의 삶을 하연이의 그림처럼 만들어줬어. 과거의 어두운 잔상 대신 지금의 선명하고 행복한 색깔로. 서연은 지호의 손을 꼭 잡았다. 지호야, 너의 삶에 푸른색 잔상이 있었던 건 사실이야. 하지만 나는 그 잔상을 지워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 푸른색을 과거라는 제자리에 두도록 도와준 사람일 뿐이야. 그리고 내가 지금처럼 행복할 수 있는 건 오직 내가 스스로 변화를 선택하고 노력했기 때문이야. 맞아. 그리고 그 선택을 도와준 건 너의 사랑과 단단한 경계선이었지.
지호가 서연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그들의 포옹은 오래 지속되었다. 지호는 더 이상 미안해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었다. 그의 모든 행동과 시선에서 서연을 향한 존중과 감사,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이 느껴졌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과거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인정하고 현재를 선택하는 용기를 통해 비로소 완전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서연은 지호에게 영원한 잔상 이후의 가이드로 남아 그들의 삶을 밝은 색깔로 채워나갈 것이었다.